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1탄 개항기 시기의 조약 유형에 기어서 이번 2탄으로 다룰 구한말 시기의 조약 유형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공략이랑 똑같이 각 조약에 그런 조항을 활용한 공략이기 때문에 다른 공략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으며 똑같이 현재까지 기출 사례를 근거로 작성하였고, 또한 심화편 응시자 및 공무원 항국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번의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사례들이 한능검에서 출제율 높고, 반대로 이런 검은색의 사례는 공무원 항국사에서 더욱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능검은 사실상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흐름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세 조약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맺은 조약들인데, 특히 내가 공무원 항국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은 미국이랑 이 2차 영일동맹을 맺은 영국,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 맺은 러시아, 그리고 이따 나올 일사늑약의 순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미영러 이거든 순서 꼭 외워두세요. 이게 왜냐하면 7월, 8월, 9월이다 보니까 이거 연도를 외우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영러 이거 순서 만약 공무원하고서 준비한다 꼭 외워두세요. 이거 순서 문제를 은근 나올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외워두면 소중한 점수 하나 이러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저번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을 친 그런 조약들 중심으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다 외우셨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한의 의정서부터 다룰 건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아까 다룬 조약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탄에 다룬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이거 보면은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일본 제국의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듣는다는데, 이게 명분사항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에게 야야 우리가 평화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니네한테 조언 좀 몇 가지 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니네는 지킬 수 있어. 명분이에요, 명분. 지금 당시 일본은 러시아랑 전쟁하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건데, 얘네 정말 착하게 내 말 들으면 니네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외교에서는 그런 착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명분입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 여기 나온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 전략상, 그러니까 당시에 러일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이 사실상 발생한 이 1904년쯤에 이 한일 의정서를 맺어가지고 야야 내가 니네 평화롭게 해주려고 내가 지켜주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땅 좀 쓸게. 그게 한일 의정서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외워두시고, 자, 두 번째 1차 한일 협약 시기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대한제국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거 체결한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은 재정고문,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은 외교고문. 그러니까 재정고문의 경우에는 메가타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나중에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당시에 그 국내 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먹었고, 또한 이때 외국인은 스티븐스라는 친일파 인물인데, 이 인물은 나중에 장인왕과 그 전명훈에 의해 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죠.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외국과의 그런 문제 처리를 할 때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런 을사늑약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봐봐요. 여기서는 그럼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만 하자고 있어요. 상의.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니네 외국 맺을 때 내가 좀 조언 좀 해줄게. 그런 조언을 상의하자는 거지. 이거는 뭔가 간섭하는 것까지 아니니까 그런 그 차이점을 잘 주목해 두세요. 이따 을사늑약 설명할 때 왜 그런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랑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냥 이건 핵심이 그냥 그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인정.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 그거예요. 그냥 서로 그러니까 미국 필리핀 먹고 한국이 아니라 일본은 한국을 먹는다. 그냥 서로 인정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몰라도 되고 2차 영유 동맹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냥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말 그대로 일본국이 그런 지도 관리 감독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을 승인 영국이 그리고 또 영국이 그 인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 그때 일본은 한국 지배하는 걸 승인한다면 이건 또 비슷한 게 영국이 인도를 좀 지배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을 서로 또 승인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랑 영유동맹은 조약 내용 자체를 낸 걸 못 보긴 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의 경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일본이 한국에서 뭔가 정치적 군사적 어떤 걸 뭐 하든 간에 다 인정해주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가서 온갖 그냥 뭔가 게임판 치던 뭘 하던 관리하던 다 하든 간에 나는 반영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고 간섭도 안 하겠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드디어 일사늑약을 맺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잘 비교해요. 아까 다룬 그 어디서 나왔지? 이 외국과 조약 체결할 때 미리 대부분 정부와 상의한다는 게 여기서 맥락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국과 타국과 현조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내가 한국이랑 미국끼리 서로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여기 사이에 일본이 들어가가지고 중개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냐면 가령 내가 한국이 지금 일본이 이렇게 뚝까 패고 있으니까 한국이 울면서 저기 일본 너무 나쁜 얘들이에요. 그래서 조약 맺어가지고 저기 조약 내용에다가 일본 혼내주기 이런 거를 만약에 요청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일본이 이거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일본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중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약들을 체결하는 거를 모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다룬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그 큰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고 영국으로도 승인받고 러시아까지 몰아냈음에도 조금 더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중개라는 걸 걸어가지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약을 다른 나라랑 맺으려는 모든 교두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해가지고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일사늑약이 외교권 박탈이었는데 왜 이게 외교권 박탈이냐? 중개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랑 조약 맺는 거 다 사전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고. 자, 두 번째로 그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리고 이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 맞고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개라는 포인트랑 이 통감을 설치만 했다. 이 맥락 잘 기억하세요. 이제 또 헷갈립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정미칠조약을 하도 을사늑약이랑 더럽게 헷갈렸는데 잘 봐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사늑약에서 한 명의 통감만 둔다. 그러니까 여태 통감이면 이토 히로부미를 말하는 건데 이 통감의 그러니까 통감 지도에 영향력을
넓힌 게 이 정미 7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통감의 지도도 받고 미리 통감의 승인도 받는 등 통감의 영향력을 강조한 게 정미 7조약인데, 이거 그냥 제대로 안 보고서 그냥 통감 나오면 무조건 을사늑약 아니에요? 그렇게 푸시면 시험 문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통감을 두었다, 그리고 정밀칠조약, 이건 통감의 지도, 영향력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이거를 말 그대로 차관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추천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추천하는 인물을 꽂아 넣었다, 이걸 차관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감의 지도력 그리고 차관 정치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을사늑약이랑 너무너무 많이 헷갈려거든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기후각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그냥 사원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는데, 이게 뭐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라는데 지네들이 그 인정해 주겠어요? 그냥 뺏으려고 이렇게 명부상 걸어 놓은 거지.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뭐 재판소와 감옥에 관리 임용한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사법권에 그 일본인이랑 친일파를 꽂아 넣었다, 그냥 그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1910년 8월 29일에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 황제를 폐하고 양해하고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제 감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한능검을 준비한다면 이 정밀칠조약이랑 을사늑약이랑 이 한일의정서랑 1차 한일협약,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